꿀벌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적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반 회복이 시급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말 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전남적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여성과 청년 수는 적고 유독 건설업 출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전남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기반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여 개 통의 꿀벌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농가.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60통 남짓.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꿀벌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전남에서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 농가 가운데 7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와 함께 꿀벌 응애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농가의 소득 저하뿐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가축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많다는 건데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10대 청소년 2명이 목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이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재범자 가운데 87%가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만두고 옆에서 막 어른들이나 이런 걸 내기해주고 약간 미래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펼쳐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보호관찰이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화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배 이상의 어떤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소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서 들어줘야 되고 재범 위험 원인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년범이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에서 7개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 감독 수단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라. 그 부모님들도 상담을 몇 시간 받아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재판 전에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월 최고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10,000명 이하로 줄어든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10,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2,626명으로 일요일인 어제 일일 확진자 8,398명보다 4천여 명 늘었습니다.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모두 2,000명을 넘어섰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물론 요양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재까지의 전남의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살펴봤더니 여성과 청년은 실종됐고 유독 건설업 출신이 두드러집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시군 의원은 모두 211명. 3월 27일 기준 3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직업을 살폈더니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 농도답게 농축산업 출신이 많은데 특히 눈에 띄는 건 건설업 출신입니다. 건설업 출신 전남의 지방선거 입지자가 전체 예비후보자의 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돕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꿈꾸는 건설업계 출신 예비후보자 60명 가운데 37%가 전남에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취득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배제되어야 되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고요.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동일 사업이 또는 유사 연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 전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93%, 전남 시군 의원 예비후보자의 80%가 민주당 소속. 민주당이 전남의 지방선거 판세를 압도하는데 정작 민주당 정치개혁의 선결 과제가 된 여성과 청년 예비후보는 손에 꼽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406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이고 청년 정치인도 30세 미만은 1명, 40세 미만으로 넓혀도 13명에 불과합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개혁 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뿌리에서조차 변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장을 넓혀야만 합니다. 여성과 청년은 없고 유독 건설업 출신이 많은 전남의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치권과 유권자가 함께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요한 전 목포시 의원이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요한 예비후보는 투명한 행정과 불평, 불만이 없는 행정,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행정을 펼쳐 목포시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포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민선 시장 시대 추진해온 일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목포의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신병 처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두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하는데 구조 검토도 하지 않은 시공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지지대를 없앤 하도급 업체,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감리 등의 총체적 과실이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총 20명,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임원, 붕괴된 201동 상주 감리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의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공사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본사의 인사 발령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품질 관리자의 경우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명이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업무를 하기 벅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품질 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인의 벌점 2점이 부과될 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종 결재권자인 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간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든 붕괴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TF 첫 회의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TF 회의에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용역과 관계기관 합동 전수 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올해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복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복지 지원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심리치유 프로그램 비용 지원,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대상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소외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언택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2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에서 황화소심을 출품한 최영욱 씨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난명품 대제전에는 459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목포시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우수 공모자 12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평군 농어민회관 건립공사 착수식이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평군 농어민회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3년 12월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교차로에서 영암소방서 펌프 차량과 지역 자활센터 승합 차량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차는 인근 갈대밭 화재를 진화하러 가던 중이었으며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체육중학교 복싱부가 지난주 충남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장 전국 종별 복싱대회에서 중등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전남체육중은 이번 대회에서 김태수, 유태민, 임유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상호중공업이 2030년까지 사내 운용 차량 117대를 전체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